지금 극장을 장악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영화가 아니라 다른 걸 보러 가고 있어요. 바로 만화입니다. 오늘은 그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극장을 얼마나 가셨나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전부 전 국민이 1년 동안 간 숫자가 1억 6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뭐였나 궁금하시죠? 1등, 2등이 정말 놀라운데요. 1등은 주토피아 2 770만 명, 2등은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570만 명.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본 영화 1, 2가 뭐죠? 네, 바로 애니메이션.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만화에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실사 영화가 개봉을 안 해서? 아니요. 매달 그리고 매주 새로운 영화는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발걸음은 계속 만화를 향해 가고 있죠. 그렇게 요즘 극장에서 펼쳐지는 사상 초유한 일에 대해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극장에서의 만화하면 뭐랄까 애들이 본다는 인식이 강했죠. 근데 요즘 어떤가요? 저도 귀칼, 주토피아 다 즐겁게 보고 있는데 혼자 오는 어른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혼자 봤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극장을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가긴 가는데 만화를 보러 간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 혼자서 내 소중한 시간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만화를 보러 가는 걸까? 단순히 만화가 그냥 재밌어서 그 이상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감정, 그리고 이미 예상 가능한 스토리, 그 안에서의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사실 주토피아 동물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귀멸의 칼날 악령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없던 스토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공감하고 싶은 거,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뭐 회사, 집,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들, 동료, 사실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화를 통해서 악령의 세계, 동물들의 세계를 가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매일매일 뭔가 힘든 일이 생겨요. 동료 간의 갈등, 가족 간의 다툼, 연인과의 괴로움, 매일매일 어떤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감정들이 만화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즉, 이렇게 가보지 않은 세계와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더해져서 만화 속 세상에 들어가는 거죠. 자,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귀멸의 칼날, 한 명 한 명 가족애가 있어요. 탄지로는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 혈귀들조차도 각각의 가족애를 다 가지고 있죠.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나만의 느끼고 있는 내 경험도 같이 떠오르면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 주인공 한 명 한 명이 잘생기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주토피아는 어떤가요? 굉장히 뭐랄까 이상적인 세계가 나오죠. 막 다른 동물들, 막 토끼, 쥐, 뭐 두더지, 뭐 하마,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모여서 살아가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주토피아가 유토피아 같은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팍팍하죠. 계급사회, 편가르기,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하지만 그렇게 힘든 현실을 벗어나서 모두를 품은 이상적인 세계가 나오니까 즐겁고 뭔가 또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만화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꺼내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일단 보기 좀 편해요. 주토피아 귀엽잖아요. 예, 주디 막 깨방정, ENFP 누가 봐도 꽃밭. 예,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이름이 뭐였지? 춤추는 캐릭터들의 그 호랑이 댄서들과 너무 매력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누굴 좋아하냐? 플래시를 좋아해요. 플래시. 거기에 나오는 나무늘보 캐릭터 있잖아요. 플래시가 이름이 플래시, 빠르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느린 외면의 모습과 굉장히 빠른 카레이서 차에 탔을 때 그 속도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주토피아가 귀엽다면 귀칼은 와, 네, 잘생기고 예쁘죠?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미용실에서 제가 이렇게 옆에 앉은 그 머리 잘라주시는 분과 손님이 귀칼 보셨나요? 네, 봤는데 누구 좋아하세요? 예, 저는 랭고쿠요. 멋있더라고요. 막, 저는 그 음주요. 음주요? 술이요? 뭐 이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뭐 이런 것처럼 잘생기고 예쁜 캐릭터가 또 한몫을 한 것 같다. 이걸 요약을 해보면 뭐랄까, 내가 가보지 못한 세상으로 가는 거,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과 관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 그리고 귀엽고 멋있는 이런 판타지가 펼쳐지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주토피아와 귀멸의 칼날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를까? 먼저 장르나 그림체가 좀 달라요. 주토피아는 3D로 그려진 그런 동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귀멸의 칼날은 2D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진 사람과 혈귀가 나와요. 공통적으로 가진 재미 요소가 그럼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봤어요. 첫 번째는 부족한 이들의 성장물이라는 거. 잘 보면은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완벽한 캐릭터는 사실 없어요. 다들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주토피아 볼까요? 주인공 닉. 이름부터가 닉네임의 닉. 그리고 어떤 뭐 물건 훔치다의 닉. 비주류스럽잖아요. 그렇게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던 닉이 경찰관이 되어 어떤 사회에 속하고 또 사건을 소탕하면서 그렇게 점점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가죠.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 제니츠가 있죠. 제니츠 같은 경우는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맨날 소리 지르고 막 울고 그러죠. 솔직히 저 귀칼 볼 때 제니츠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중도에 하차할 뻔했어요. 그 무한성편에서는 제니츠가 그 모든 걸 딛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 밖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심지어 악당들까지 그렇고요. 예. 거기 나오는 아카자 같은 경우에도 악당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를 깨닫고 몰랐던 것을 느끼고 그렇게 또 자신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부족한 이들이 성장하는 모습. 왜냐? 우리의 모습도 사실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있겠어요. 두 번째 재미 포인트, 명확한 선악의 대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먼저 귀멸의 칼날은 이런 악당인 혈귀와 그걸 물리치는 귀살단의 싸움이죠. 거기서는 힘의 대립으로 맞서죠. 서로 힘으로 이기고 싸우고 막 2대1로 싸우고 막 복수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주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범죄 집단의 대결이죠. 1편도 2편도 사실은 다 그려왔어요. 진실을 밝히면서 범죄인을 소탕하는, 어떻게 보면 주토피아는 그냥 범죄 소탕물이에요. 네. 이렇게 동물들의 사회 주토피아, 그리고 혈기와의 싸움 귀멸의 칼날은 이렇게 세 개의 배경은 좀 달라도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굉장히 분명한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두 번째로 많이 본 일본 애니메이션 체인소맨 같은 경우에도 그 악령을 물리쳐라, 악령은 악, 지키는 집단은 선, 굉장히 명확하죠. 그리고 결론이 어떻던가요? 굉장히 깔끔하고 명확하죠. 선은 이긴다, 악은 진다. 권선징악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왜일까? 요즘 사람들이 좀 지쳐있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플한 공식이 뭐랄까 좀 위로처럼 느껴진다고 할까요? 근데 영화들은 다 선악의 대립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디즈니에 있을 때 그때는 좀 달랐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죠. 제가 있을 때 인기가 많았던 게 겨울왕국 그리고 어벤져스가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두 개의 작품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빌런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자, 겨울왕국 천만 쌍천만. 네, 겨울왕국의 원의 빌런 누구죠? 엘사예요. 겨울왕국 2의 빌런은 엘사의 가문이에요. 이럴 수가. 주인공이 빌런이네요. 그리고 어벤져스 어떤가요? 어벤져스의 끝판왕은 타노스였죠. 타노스가 지구인의 절반을 확 날려버립니다. 이유가 왜냐? 본인의 뭐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한 정의인 거죠. 그렇게 겨울왕국과 어벤져스에선 선과 악의 대립이 모호해요. 그런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냥 선은 선, 악은 악, 악을 처단하라. 이게 굉장히 지금 시대의 문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찾는 영화들 보면 뭐 단순하고 이렇게 좀 심플한 선과 악의 대립이 분명한 부족한 이들의 성장물들의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구나. 그 안에서 이상적인 현실을 가고 가족애 그리고 동료애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느끼면서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주토피아와 귀멸의 칼날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나. 반대로 얘기하면 복잡한 이야기, 막 생각을 막 하게 하고 모호한 이런 영화들이 좀 대체로 선택을 받고 있지 못하더라. 근데 그 안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주토피아, 닉과 주디는 동료인가 연인인가? 이거 참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제가 한 댓글을 보다가 이거다 싶은 게 있었어요. 닉은 주디밖에 모르는 바보, 그리고 주디는 평화밖에 모르는 바보다.
그래서 둘 다 바보다. 둘이 연인이 되어가길 응원하는 에이린으로서 닉, 주디 잘 되길 바래. 지금까지 사람들이 극장에서 애니메이션 만화를 가장 많이 찾는 이유에 대해서 귀칼과 주토피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왜 이 작품들을 좋아하시나요? 왜 이걸 보러 가셨나요? 사람들이 왜 만화를 찾냐?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극장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만화가 선전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 영화 혹은 실사 영화가 다시 뜰 것이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화, 실사 어떤 것이 뜰까?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이야기와 함께 하세요.